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단계 사건은 한동훈의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4번 좌천된 것은 이 부당하고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하나의 정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굳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탄핵을 찬성함으로써 당대표에서 쫓겨난 것도 대의 명분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에 따른 현실적인 대가요 희생이다. 그것이 한동훈이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준 그에게 플러스가 된 사건이면 사건이지 결코 위기나 시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단계 사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비상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선택의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가 만약에 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그는 국민적 지도자로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편협한 방법으로 잘못 이것을 다루면 그는 급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사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 또 하나는 내용, 팩트, 이 두 가지 분류입니다. 우선 이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선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익명 게시판인데, 어떻게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단계가 운영이 됐었는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익명의 자유성, 민주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설사 이 당대표 가족들이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당대표 가족들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판의 글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비방이나 명예훼손이나 매도가 아니라면 정당한 비판은 가능한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떤 양으로 봤을 때 가족들의 전체 댓글이 1100여 개에 달하는데,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올라가는 글이 1000개 내지 3000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하루 평균 당대표 가족들의 글이 10여 개, 10개 안팎에 불과한데 이것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공격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1년 전의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끄집어내서 1년 훨씬 전이죠. 당대표 가족들이 탈당한 것으로 보자면 1년 1개월, 그 사건이 시작된 걸로 보자면 1년 6개월 전. 자, 이런데 이제 와서 끄집어내서 이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 당대표 세력의 정치적인 동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 한동훈 죽이기 아니냐, 이런 식의 정치적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해괴한 정치적인 언행. 당무감사위원장은 검찰총장 플러스 감사원장인데 그런 사람이 조사 대상인 한동훈 전 대표 특정 정치인에 관해서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이용을 해서 함부로 심하게 비판을 하는 것, 이것은 당무감사위원장 자체가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는 지적도 대단히 날카로운 것이지요. 자, 그리고
해당 관련 당원들의 이름이 공개되고 뭐 이것이 그 사람들의 당적 그리고 사는 곳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법, 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당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된 상태고 경찰이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어떤 정황 그리고 형식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사실관계에 관한 이런 부분이 이 사건에는 또다시 동전의 양면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측에서 주장을 하는 대로 특정인, 예를 들어서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딸의 명의 계정, 계좌, 이를 빌려서 본인이 댓글 활동을 한 것이냐. 그리고 이 계정을 이용하도록 그렇다면 관련 가족들은 허용을 한 것이냐.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 활동이 한 5, 6개월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한 대표가 당시 대표로서 했던 책임감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천여 개의 댓글의 내용 중에서 당시 주진우 위원장이 발표한 대로 김건희 여사 개줄 이런 극단적인 비방 용어는 가족들이 아니라 다른 한동훈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작품이었다. 이런 것들은 과연 맞는 얘기인가? 천여 개의 댓글 중에서 정도를 넘는 어떤 비방과 매도, 명예훼손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은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라면 다수의 국민들이라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논평,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느냐 아니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을 떠나서 합리적인 다수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런 시각으로 지켜본다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생각이 모아지게 되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형식 절차, 정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동기,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몰렸던 극단적인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시 대표에게 사퇴하라고까지 압력을 넣는 극단적인 공격의 상황에서 한 대표 가족의 저항권이 발동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인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황과 형식과 절차, 당무감사위원장의 잘못된 언행,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삐뚤어진 동기 이런 것들에 관한 이해가 많이 작동하고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얘기가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된다면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액션과 대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 전이라도 그 정황과 사정 형식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되 사실관계에 관해서 만약에 그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공격자들의 주장대로 그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주관해서 한 것이냐 여부에 관한 팩트가 어느 정도 공개가 만약에 된다면 아니면 그 전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통 크게 도의적인 책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통특게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이 그런 부분에 관한 도의적인 책임을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왜냐?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를 썼다면 그것이 허락된 것이든 아니든 업무방해라고 하는 어떤 사법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 이전에 도의적인 당대표 부인이나 당대표 가족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사법적인 책임, 당무적인 책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도의적인 책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식, 절차, 상황, 정황, 장동혁의 정치적인 동기, 이호선 위원장의 해괴한 공격,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지적을 하고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가족들의 그런 활동이 세상에 공개가 되고 사실인 걸로 드러나게 된다면 전체적인 도의적인 책임에서 통크게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했던 것처럼 그래야 한동훈은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같은 내로남불의 지도자하고는 다른 한동훈의 최대 장점, 공적 마인드를 철저하게 자신 개인의 문제에게도 적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국민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얘기하는 정황, 형식, 절차 이런 문제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하게 된다면 그는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과의 내로남불 지도자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에게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